2차 세계대전에서 1944년은 연합국의 승기가 확실시된 시점입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으로 영국군과 미군이 유럽 영토에 발을 들였고, 필리핀의 해전의 마리아나 칠면조 사냥으로 일본은 태평양에서 제해권과 제공권을 완전히 상실했지요. 공교롭게도 작전 날짜도 거의 비슷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1944년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태평양 전선과 관련해서 일본은 1944년 전까지 미국과 동등하게 싸웠는데 미국의 전시경제가 본격적으로 가동된 뒤 패배했다 라는 말이 마치 정설처럼 여기저기에 많이 퍼져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죠. 과연 이 주장의 진위 여부는 어떻게 되며 진실은 무엇일까요? 조종의 한 문장 반박하기 시작합니다. 2차 세계대전에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어디선가 나도 모르게 이런 비슷한 문장 한 번씩은 봤을 겁니다. 이 문장이 참인지 알기 위해서는 하나하나 나눠서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1944년 전까지 동등하게 싸웠다 이 부분입니다. 동등하게라는 게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전쟁이 무슨 스포츠도 아니고 어떤 기준으로 동등하다는 건지 잘 모르겠거든요. 대충 느낌상 일방적으로 밀리는 것이 아니라 공방전을 이어나갔다 정도인 것 같습니다. 즉 동등하게 싸웠다라는 말은 막상막하 백중세였다는 뜻이죠. 그리고 1944년 중 어느 시점인지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맥락상 필리핀의 해전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필리핀의 해전 이전까지 일본은 미국과 막상막하의 공방전을 이어나갔다 정도일 겁니다. 일단 이 말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전에 태평양 전쟁의 성격에 대해 알아보죠. 태평양 전쟁은 기본적으로 도서지역을 중심으로 벌어진 땅 따먹기였습니다. 도서지역 주변 제해권과 제고권을 확보한 뒤 상륙해서 점령하고 교두보를 확보하는 방식이었죠. 그래서 일본은 포트 모르즈비와 미드웨이 섬을 공략해 태평양에서 미국을 몰아내려고 했고, 미국도 과달카날 섬이나 사이판 섬을 공략했던 겁니다. 이 중 가장 치열했던 전장은 과달카날 섬 전역이었습니다. 태평양 전쟁 최대의 격전지로 불리지요. 막상막하의 공방전이 벌어졌다고 한다면 바로 과달카날 전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달카날 전역 공방전은 일본군 소나기에 있던 과달카날 섬에 미 해병대가 42년 8월 7일에 상륙해서 43년 2월 9일까지 6개월간의 사투였습니다. 이 6개월 사이에 정말 치열한 공방전이 존재했고, 때로는 일본군이 때로는 미군이 승리하는 일진일퇴를 반복한 결과 끝내 미군의 승리로 마무리되었죠. 이 이후부터 일본군은 사실상 수세로 전환하게 되며 미군이 일방적으로 일본의 도서를 공략하는 상황이 됩니다. 따라서 일본이 미국을 상대로 일방적으로 밀리지 않고 공방전을 벌인 건 1944년이 아니라 1943년 2월 정도까지라고 보는 게 적합합니다. 따라서 필리핀의 해전 이전까지 일본은 미국과 막상막하의 공방전을 이어나갔다 라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다음은 전시경제가 본격적으로 가동된 뒤 패배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앞부분과 합쳐서 생각해보면 일본은 44년 이후 본격적인 미국의 전시경제에 쏟아져 나온 압도적인 생산량 때문에 패배할 수밖에 없었다 라는 논리입니다. 사실 압도적 생산력 차이 때문에 일본이 패배한 것 자체는 틀린 말이 아니긴 합니다. 어떤 나라가 B-29 슈퍼포트리스 같은 정신나간 폭격기를 1시간에 한 대씩 만들어서 전선에 배치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모로 미국은 방장 사기맵인 건 확실합니다. 그렇다고 과연 44년 이전,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미 해군이 태평양 전쟁이 벌어지기 전에 가지고 있던 함대와 전력만 가지고 있었을 때 미국은 과연 일본에게 밀렸는가? 라고 말한다면 그건 전혀 아니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 과달카날 전역에서 공방전이 끝난 시기는 43년 2월이었습니다. 일본이 공세에서 수세로 바뀐 시점을 각각 나눠서 생각해보면 항공모함으로 구성된 기동부대의 경우 42년 10월 25일에 있던 산타크루즈 해전, 전함과 중순양함으로 구성된 주력부대는 42년 11월 12일에 있던 과달카날 해전에서 크게 손실하면서 일본군은 공세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미군에 사용한 주력 장비들을 살펴보면 산타크루즈 해전에서는 항공모함 엔터프라이즈와 호넷, 함재기들 또한 와일드캣, 돈틀리스 등을 운영했고, 과달카날 해전에서 전함 워싱턴, 사우스 다코다, 중순양함 펜사콜라, 노센턴 등이 참전했지요. 이들은 모두 태평양 전쟁 전에 이미 존재했던 전투함들이었습니다.
즉, 일본은 전시 경제가 본격적으로 가동된 뒤 패배한 게 아니라 미 해군이 태평양 전쟁 전에 가지고 있던 전력에게도 이미 패배했습니다. 결국 전시 경제가 본격적으로 가동된 뒤 패배했다 라는 문장은 새빨간 거짓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일본은 1944년 전까지 미국과 동등하게 싸웠는데 미국의 전시 경제가 본격적으로 가동된 뒤 패배했다 라는 말은 완전히 틀린 주장입니다. 동등하게 싸운 기간도 길게 잡아줘야 43년 8월까지이며 실질적으로는 과달카날 해전 전인 42년 11월 12일 전까지라고 봐야 하며 필리핀의 해전과 마리아나의 칠면조 사냥은 그저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사실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과 미국이 막상막하였던 시기가 언제였느냐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그리고 기준마다 다르게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한 기준은 양국의 객관적인 전력 지표와 전투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한 기준일 뿐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본은 1944년 전까지 미국과 동등하게 싸웠는데 미국의 전시 경제가 본격적으로 가동된 뒤 패배했다 라고 말해도 기준이 다르면 그럴 수 있겠다 라고 이해하고 넘어가도 상관은 없다 생각합니다. 기준이 명확하다면 말이죠. 일단 이 문장 자체가 굉장히 뭉뚱그려져 있는 문장입니다. 44년, 정확히 어느 시점까지 동등하게 싸웠다는 것이며 전시 경제가 본격적으로 가동됐다는 것도 정확히 무엇을 얘기하는가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참고로 미국의 전시 생산량 하면 떠올리는 애시스급 항공모함도 기공은 태평양 전쟁 직전에 시작했고 175척이나 생산한 플래처급 구축함 또한 기공이 태평양 전쟁 전이라 이들이 전시 경제의 대표적인 군함이다 라고 하기에는 애매한 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태평양 전쟁과 관련해서 왜 이런 문장이 진실인 양 퍼져 있는 걸까요? 언뜻 보기에는 맞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문장 자체가 태평양 전쟁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해시키기 위해 딱 한 줄로만 표현하기 위한 아주 간단한 요약이라면 그렇게까지 틀린 말은 아니기 때문이죠. 하지만 저는 저 문장을 그런 용도로 사용한 것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 문장에서 중요한 건 뒷부분이 아닙니다. 바로 앞부분이죠. 2차 대전에서 일본은 쉽게 무너지지 않았어. 일본은 미국과 맞짱을 뜰 정도로 대단한 나라였어. 라는 식의 일본을 최대한 올려치기 하기 위한 용도로 이 문장을 많이 사용합니다. 얼핏 보면 일본과 미국은 비등비등했는데 생산력 차이 때문에 막판에 아깝게 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왜 일본은 올려치기 하고 싶어 하는 걸까? 솔직히 저는 불순한 의도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보통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저 문장 뒤에 꼭 따라오는 문장이 하나 더 있습니다. 당시 조선은 소달구지를 몰았다 라는 말이죠. 결국 그 끝은 혐오이고 혐오를 위한 프로파간다로 사용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한 줄의 문장을 반박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일본은 1944년 전까지 미국과 동등하게 싸웠는데 미국의 전시 경제가 본격적으로 가동된 뒤 패배했다. 이 문장 자체에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만 이걸 사용하는 사람들의 목적은 단지 혐오이기 때문이죠. 심지어 당시 조선은 소달구지를 몰았다 라는 말도 과거를 반성하고 불행한 역사를 되풀이하지 말자라는 의미의 발언이었는데 그저 혐오의 목적으로 왜곡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저런 문장을 볼 때마다 괴벨스가 생각납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니, 어차피 답이 없는 사람들인데 이런 식으로 영상을 만들어봤자 마음을 고쳐먹겠냐? 라고 말이죠. 네, 맞는 말입니다. 이 영상을 만들어도 어차피 소달구지라고 하는 사람들은 계속 소달구지 드립을 칠 거고 혐오 발언을 내뱉는 사람들은 계속 혐오 발언을 쏟아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영상을 만드는 이유는 첫째로는 제가 댓글 보고 어이가 없어서고요. 두 번째는 바로 그런 혐오 발언에 그런가? 라고 긴가민가 하고 계실 여러분들을 위해서입니다. 물론 제 영상도 정답은 아닙니다. 앞서 말했듯 기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고 절대적인 기준이라는 것은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오류는 존재합니다. 너도 자주 틀린 말을 하는데 우리에게 틀렸다고 지적할 자격이 있냐? 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저는 댓글에서 오류를 지적하면 수용하고 감사의 표시로 하트를 달아주고 있습니다. 또 오류 내용을 고정 댓글란에 스탬프를 찍어 표시해놓고 있죠. 저는 완벽한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얼마나 오류를 줄이고 수정할 수 있느냐이죠. 마지막으로 구독자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제 영상은 항상 오류가 존재합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의 오류 지적이 필요하며 감사의 표시는 작게나마 하트로 보답하고 있습니다. 오류 지적에 감사하며 더 나은 영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멤버십 가입도 해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